저는 그래서 제일 좋은 분들이 본인이 공부한다기보다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느낌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선생님이 나를 잘 해주겠다 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예쁘게 해주세요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나중에는 뭐랄까요, 그런 분들만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상담 모르고 오는 환자 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하고 오는 환자인데 수술법까지 정해서 저는 이 수술법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환자, 어떤 환자가 더 힘드신지. 수술법을 정해서 오는 환자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본인은 이제 수술법을 정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상담을 다니다 보면 이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는 수술 방법이 조금 다르고 또 이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럴 수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의사들도 각각 갖고 있는 어떤 미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환자가 생각하는 이상형과 그 수술해줄 선생님의 이상형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환자가 입장을 무조건 주장을 한다면 그건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제 수술 방법과 제 미적 기준에 맞춰서 수술을 하고 그게 동의가 되지 않으시는 환자분은 다른 병원 가시는 거를 더 권해드리죠. 또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면 안 되냐? 되죠. 처음부터 설명해 줍니다. 그럼. 아실 만큼 아실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이런 방향에 대한 수술을 해드리니까 저는 오히려 모르고 오셔서 어떻게 하면 예뻐져요 라고 해주시는 환자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당연히 저도 안 알아보고 오신 분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의사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예쁘게 해주세요는 저는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쁘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요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제가 꼭 설명드리거든요. 다른 부분은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그런 거를 내 한계구나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 예쁘게 해주세요 하면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좋아요. 근데 막 예쁘게 해주세요인데 막 뒷이야기는 듣지도 않으셔. 막 알아서 해주세요 막 이러신 분들도 조금 위험한 거예요. 이야기했던 한계점들이 발생했을 때 못 들었다라든지 이런 분들도 간혹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일 좋은 분들이 본인이 공부한다기보다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느낌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선생님이 나를 잘 해주겠다 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예쁘게 해주세요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나중에는 뭐랄까요, 그런 분들만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이게 서로의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의료도 환자와 의사의 계약에 의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단순히 의술을 베풀고 뭐 환자가 병만 나오면 되고 그런 이제 성형은 좀 그런 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환자가 낫냐, 좀 많이 알고 이렇게 해달라는 환자가 낫냐 물어보면 사실은 제 입장에선 개선 상황이 분명히 보이는 환자가 제일 좋아요. 아무거나 예쁘게만 해주세요라는 환자든 까다로우신 성향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든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환자의 지식 유무보다는 현재 상태, 이게 재수술로 개선 사항이 분명하냐, 또는 했을 때 주변에서 대박 났구나 이런 얘기 듣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빨리빨리 우리가 캐치해 주는 게 좋죠. 눈을 막 5-6번씩 했는데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코가 못생겼어. 그럼 코를 하라고 추천을 해야 돼. 그거는 의사가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가 예뻐지는 포인트를 잡아주면 더 이상 개선 사항이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불만족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심리치료 현상도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환자들이 상담하러 올 때 다른 건 잘 몰라도 이거는 조금 알고 오면 좋겠다, 딱 하나만 찝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의사가 뭘 잘하는지 유튜브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 선생님은 눈이면 눈의 어떤 분야, 코면 어떤 분야, 가슴이면 어떤 분야를 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병원이 뭘 잘하는지 정도 알고 내가 거기에 수술을 맡기는 게 좋겠죠.